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이강인 선수가 소속 구단인 스페인의 마요르카로 복귀했습니다. 마요르카는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이강인의 팀 복귀 후 첫 훈련 영상까지 공개하며 월드컵 스타로 우뚝 선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영상을 보면 이강인은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훈련장에 들어섰고 가볍게 몸을 풀며 동료들과 트랙을 돌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마요르카 선수들이 이강인의 복귀 환영식을 진행했는데요. 환영식은 마요르카 선수들이 2열로 늘어서면 이강인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강인이 통과하는 동안 동료들은 애정을 담아 인디언 밥 세례를 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장난스럽게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했는데요. 월드컵을 마치고 복귀한 이강인 선수는 동료들의 격한 환영을 받으며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강인의 월드컵 대표팀 승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극적이었습니다. 월드컵 한국 대표팀 최종 엔트리 26명에 포함된 이강인은 월드컵에서 치러진 4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H조 조별 예선 1차전인 우루과이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2차전인 가나전에서도 후반전 투입 1분 만에 조규성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또 최종전인 포르투갈전에서는 김영권의 동점골의 출발점인 코너킥을 차기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이강인에 대해 한 축구 사이트에는 어릴 때부터 특급 재능으로 주목받았던 이강인의 모습들을 담은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슛돌이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재능을 자랑했던 이강인은 어릴 때부터 팬들이 많았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귀여운 매력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비단 팬들에게만 귀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팀 형들에게도 귀여움을 독차지했고 형들에게 장난을 당하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면 어릴 적 귀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라운드 밖에선 귀여운 이강인도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그라운드 안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한 선수로 변합니다. 과거 이강인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도 했는데요. 거칠기로 둘째 가라면 서운해야 할 라모스를 들이받는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친 플레이에 라모스마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는 자신도 거칠게 들이받으며 상대 선수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월드컵 종료 후 소속팀 마요르카로 복귀한 이강인은 최근 코파 델레이 경기에 투입되며 본격적인 후반기 일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지켜본 상대 선수들은 이강인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심지어 다소 거친 동작으로 이강인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이강인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일어나 상대 선수를 들소처럼 들이받았습니다. 마요르카 팬들은 레알 마드리드의 라모스에게도 밀리지 않았던 이강인을 잘못 건드렸다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1일 이강인의 마요르카는 레알 우니온 클로브와의 2라운드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마요르카의 결승골의 출발점은 이강인의 전방 압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강인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77분을 소화했는데요. 공격 포인트를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날카로운 왼발 능력과 전방 압박 능력으로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날 레알 우니온을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상대의 촘촘한 수비벽에 막혀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흐름을 푼 것은 이강인의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전반 20분 이강인이 상대 중앙 수비수를 강하게 압박했고 이에 당황한 상대 수비수는 공을 측면으로 황급히 돌렸습니다. 그때 우측 측면에 포진하던 다니 로드리게스가 공을 탈취하며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로드리게스는 이후 침착한 슈팅으로 선취골을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의 전방 압박이 귀중한 선취골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강인은 선취골 이후에도 자주 전방 압박을 펼치며 레알 우니온의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전반 32분에는 팀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같이 전방 압박을 펼치자는 사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마치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요르카의 수석 코치는 이강인이 희생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고 프로페셔널한 기술과 진중함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압박과 수비력에서 약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던 이강인. 하지만 월드컵을 거치면서 이강인은 전방 압박과 수비력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며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강인은 2022-2023 시즌 프리메라리가 14경기에 출전해 2골, 도움 3개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본격적으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본인의 소속팀으로 복귀하자마자 맹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뿐만이 아닙니다.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은 소속팀인 울버햄튼에 복귀했습니다. 2021-2022 시즌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고 EPL 무대를 밟은 황희찬은 데뷔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5골, 도움 하나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높였지만 올 시즌에는 정규리그 11경기에서 득점 없이 도움 1개만을 기록하며 팀 내 입지가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치르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골을 넣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월드컵에서 맹활약으로 황희찬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소속팀에서의 위상도 달라졌는데요. 울버햄튼은 지난 12일 구단 공식 트위터에 월드컵 영웅이 돌아왔다며 팀 훈련에 합류한 황희찬의 모습을 공개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울버햄튼이 황희찬의 활약에 특별히 반응한 이유가 있는데요. 황희찬은 1962년 잉글랜드의 론 플라워스 이후 울버햄튼 소속 선수로는 60년 만에 월드컵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선수로 기록되며 구단의 자랑이 됐습니다.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황희찬은 복귀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질링엄과의 16강전에서 황희찬은 2골에 모두 관여하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황희찬은 0대0으로 맞선 후반 16분 교체 투입돼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후반 31분 코너킥 때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황희찬이 상대 수비수 체예 알렉산더의 반칙에 넘어지자 곧바로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라울 히메네스가 침착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황희찬의 눈부신 활약은 페널티킥 유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기인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결국 후반 46분 페널티 지역 왼쪽을 파고들어 라얀 아이트누리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해 쐐기골까지 도왔습니다. 황희찬이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리즈 유나이티드의 개막전 이후 4개월 만입니다. 확실히 월드컵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황희찬이 울버햄튼에서 선발을 확고히 하려면 팀 내에서 경쟁자들을 앞서야 합니다. 강등권 탈출이 시급한 울버햄튼은 시즌 내내 공격수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황희찬을 긴장시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브라질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를 임대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만일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한다면 황희찬은 기존의 히메네스와 디에고 코스타, 다니엘 포덴스, 페드로 네투 등에 이어 쿠냐와도 경쟁을 펼쳐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에게 경쟁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황희찬이 월드컵의 상승세를 이어 카라바오컵에서도 맹활약을 펼친다면 팀 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